안녕하세요, 리빌더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슈퍼미니 프라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입니다. 시점이 다소 지난 것 같지만 용자 관련 시건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완전 변형 합체를 기본 베이스로 하려고 하는 게 보이네요. 첫 번째 메카는 초대형 기관차인 로코모라이저입니다. 앞부분의 형태만 보더라도 클래식한 전기기관차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다소 길이가 짧아 보이는 편이긴 하지만 프라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차의 바퀴 부분은 조형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굴러가도록 파츠가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 묘사 자체를 축소시켜서 제이데커한테까지도 이어진 것 같네요. 열차의 뒷부분에는 신칸센을 수납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납되는 게 아니라 다리 부분의 칸막이를 연장시켜서 걸쳐 앉혀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꽉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 부분이라 파손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퀴까지 굴러다니면 더 재밌었을 텐데 기능 생략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네요. 마이트 윙은 회색빛의 신칸센으로 비행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행 형태일 뿐이지 비행기답게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웃기긴 한데 멋지기보다는 귀엽습니다. 저한테는 스토리상에 샘푸지 마이토의 웨딩카 기억은 나지 않네요. 다음은 마이토 외에 또 다른 주인공인 가인입니다. 가인의 기차 형태를 보면 다간에서부터 다그온까지 라이노 가오를 제외하고 기차 형태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내부는 로봇 형태인 가인을 만들기 위해 머리와 팔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있습니다. 로봇 형태는 카바야 시간대보다는 우수하지만 슈퍼미니프라급의 정도는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있기도 하네요.
옵션으로 들어있는 권총을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리 가동이 되지 않으니 쏘는 자세까지는 신경 쓸 수 없네요. 그러면 렛츠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트 윙의 날개는 직관적으로 접어주시고 앞부분의 날개도 넣어주시고요. 앞부분으로부터 60% 정도를 구부리면 어깨와 팔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수납되어 있는 주먹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가인의 경우 신칸센 모드로 다시 변형 후 마이트 윙의 과정과 같이 절차를 밟아주면 왼쪽 팔이 됩니다. 로코모라이저는 분해, 재조립 과정이 꽤 있습니다. 기관차의 지붕과 굴뚝, 사이드 아머 부분을 분리해 주시고요. 기차 뒷부분을 정리해서 발과 다리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차의 사이드 아머 부분을 다리 쪽에 여유 공간에 수납하는 것으로 잉여 부품이 남지 않도록 하였네요. 그 다음은 기관차의 앞부분을 돌려주시고 숙여주시면서 지붕 파츠를 접어서 앞바퀴 부분에 수납해서 부스터 부분에 장착해 주기도 합니다. 마이트 가인의 머리를 꺼내줍니다. 분리한 부품으로 스커트를 꾸며주고 팔을 연결하면 마이트 가인은 완성입니다. 저는 프로포션 파츠 없이도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것에 놀랍고 충분히 멋지다고 생각하네요.
변형 합체도 되는 시관이지만 가동률도 살렸다는 게 슈퍼 미니 프라의 강점이므로 어느 정도 자세는 취해지네요. 약간 말갈량이 포즈로 최대한 움직여지는 각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름 변신 로봇의 가동을 위해 여러 관절들이 사용되고 자세를 위한 고관절의 특이성도 보이네요. 저는 변신 합체 로봇이라는 것이 그 이미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트 가인을 디자인하신 분은 굉장히 용자스럽게 비율을 맞춰서 잘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포션 파츠인 머리와 팔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 프라모델이 아니라 피규어 같아졌네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마이트 가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프로포션용 핸즈 파츠와 동륜검입니다. 동륜검은 접고 펴지는 기능까지 넣어서 원작을 잘 살렸고요. 프로포션용 팔에 검을 쥐어주면 아주 멋지게 검사 같은 자세로 취할 수 있습니다. 마이트 가인은 어깨 관절이 이중에서 3중 구조로 되어 있어 앞쪽으로 빠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 덕분에 양손으로 검을 잡는 것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을 교체함으로써 손가락으로 이마를 가리키며 이제 도착했다는 청신호 포즈도 아주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네요. 청신호 포즈를 하고 있는 마이트 가인을 보니 가인의 로봇 모드만 프로포션을 해결하지 못하였지 합체 후의 마이트 가인은 그래도 완벽해 보입니다. 다음은 마이트 카이저 캐리어 세트에 있는 추가 동룡검을 이어서 양손으로 검을 잡는 자세를 취해 보았습니다. 무리 없이 가능한 것을 보니 슈미프 마이트 가인의 설계의 대단함이 절로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리빌더입니다. 오늘은 용자 특급 두 번째 슈퍼미니프라 마이트 카이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다이 한정판으로 함께 나온 카이저 캐리어를 포함한 나름 완전판 마이트 카이저 리뷰이니 제품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카이저 캐리어는 한정으로 출시되었고 카이저 드릴에 비해 크기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카이저 드릴과 연결 후 총 길이가 38cm에 육박해지는 캐리어는 중장비인 카이저 머신들이 모두 수납되려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크기가 됩니다.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 카이저 드릴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측면 각도에서는 디스플레이에 맞춰 나름 캐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만큼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캐리어를 이용하면 각 카이저 머신들을 수납, 사출할 수 있는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캐리어의 존재 의미인데요. 캐리어의 사출 가능한 입구들 반대편에는 스티커로 비슷한 형태의 문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는 첫 번째 문은 반대편이 카이저 1호기라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카이저 드릴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변형을 위한 특징이 외장에 드러나는 편입니다. 유격이 있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특징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려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쓴 부분은 엉덩이 쪽 바퀴 부분을 수납 가능하게 해놓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허벅지 연결 부위나 허리 부분, 고관부, 합체 돌기가 튀어나와 보여서 약간 민감해 하시는 분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카이저 1호기는 중장비들 머신 중에서 정찰기에 해당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특징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마이트 카이저의 머리 수납과 가슴 부분을 맡고 있죠.
카이저 2호기는 카이저 드릴과는 다른 드릴 머신인데요. 슬라이드 기믹으로 팔 부분이 숨겨지는 것과 드릴의 사면이 열리는 전개 시 발사용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이저 3호기는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의 갈고리 같은 훅 블럭의 형태나 가동이 되는 붐 부분은 나름 중장비의 기능도 살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카이저 2호기와 마찬가지로 캐터필러 부분이 회전하고 접히는데요. 이 부분은 변형 시 나름의 비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카이저 4호기는 집게 로봇팔이 달린 해저 탐사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데요. 역시 기능 자체도 간단합니다. 카이저 5호기는 불도저인데 특징은 블레이드 부분의 가동과 수납이 된다는 점입니다. 모래나 흙을 언제든지 퍼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형태 자체는 카이저 4호기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마이트 카이저로 합체입니다. 캐리어 상단부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장식과 마이트 카이저의 날개를 분리해주고요. 먼저 카이저 드릴은 드릴 연결 부위를 접어서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카이저 1호기에서는 마이트 카이저의 얼굴을 꺼내주시고
몸통에다가 끼워줍니다. 카이저 2호기와 3호기는 슬라이드 기믹을 이용해 팔을 만들어준 뒤 주먹을 꺼내줍니다. 카이저 4호기와 5호기는 변형이 살짝 어려운데 하단부에서 허벅지를 꺼내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이 뻑뻑해서 파손에 주의하면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회전하여 꺼내줍니다. 마지막은 팔과 다리를 몸통에 연결해주고 날개를 달아주면 마이트 카이저가 완성됩니다. 마이트 카이저도 마이트 가인과 거의 동일한 크기이고 색감이 알록달록한 게 정말 예쁩니다. 가동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중심이 잘 안 잡혀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하체보다는 상체의 기믹 비율이 더 높아 뒤로 잘 넘어가는 편이네요. 프로포션 파츠는 손과 헤드인데 헤드는 약간 더 큽니다. 이 헤드로 교체하면
카이저 1호기에는 수납이 불가능하네요. 주먹선은 큰 걸로 교체 시 잉여 파츠였던 드릴을 무기로 쥐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 갖춰야 할 진정한 마이트 카이저의 모습이군요. 다음은 카이저 제트로의 변형입니다. 마이트 카이저의 로봇 모드에서 본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데요. 영상에서는 파손에 주의하기 위해 분해 후 재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원작엔 카이저 Z가 나오지만 저는 이 비율 때문에 그런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카이저 Z에서 로봇 모드로 재변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저 455기를 비이클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카이저 1호기는 그레이트 형태의 고관 부위로 만들어줍니다. 카이저 2, 3호기는 슬라이드 기믹을 올려 마이트 가인에 장착하는 무장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마이트 가인은 그레이트 모드가 되기 위해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리 부분은 컨테이너 부분을 조심스럽게 연장해주고 카이저 4, 5호기를 마이트 카이저와는 반대로 연결해서 합체해줍니다. 그리고 카이저 2에서 3호기도 마이트 가인의 팔에 마이트 카이저와는 또 반대로 달아줍니다. 그 다음은 고관부에 카이저 1호기를 부착해주고 편의상 카이저 드릴을 반으로 나눠 마이트 가인을 감싸주듯이 변형시킨 뒤 드릴을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흉부 무장과 연결하고 나서 합체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레이트의 머리 무장을 별도의 부품과 연결하여 기존의 마이트 가인 헤드에 끼워주고 날개를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완전 변형 합체 버전이 마음에 듭니다. 가장 문제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팔 무장 부분과 가인 마이트 윙의 팔 자체의 비율,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가슴 문장,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머리 장식이 심각하게 비율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포션이 원작 이미지와 다를 뿐이지 카바야 시관 또는 DX 완구 같은 구수한 느낌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포션 파츠는 허리, 허벅지, 팔 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연장 파츠에 가까워서 덩치가 커지고 원작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카이저 2235기는 분리돼서 간략한 부품으로 대체되고 어깨 신칸센 부분을 더 크기가 증가시키게 만드는 옵션 부품도 존재하는데 사용 시에는 창문 스티커가 손상될 수도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사용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상체가 역삼각형인 비율의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은 생각보다 연장 부품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중에 마이트 건너를 어떻게 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동륜검입니다. 반다이 프리미엄 한정판 카이저 캐리어에 포함된 원근감을 주는 초대형 동륜검입니다. 나름의 초대형 검을 한 손으로는 잘 들 수 있으나 흔들거리는 몸의 형태 때문에 자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네요. 카바야 시관 이후로 나름 엄청난 발전을 보여준 마이트 가인 시관으로서 반다이에서 출시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애초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을 염두에 두고 그 형태를 개발을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면에 있는 아쉬움은 구스마일에 더 합체로 채워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한 제조사의 하나의 제품으로 그 캐릭터의 만족감을 채우기는 아직도 힘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빌더입니다. 오늘은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의 슈퍼 미니 프라임 마이트 건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반다이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오랜 팬들에게는 추억을, 새로운 팬들에게는 로봇 애니메이션의 진수를 선사합니다. 먼저 마이트 가인 시리즈의 배경을 간단히 짚어보면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은 1993년에 방영된 썰라이즈의 용자 시리즈 중 하나로 특유의 철도와 로봇의 결합,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열차 로봇 마이트 가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주인공인 센토지 마이토가 로봇 군단을 이끌며 도시를 지키는 스토리로 기계적 변형과 다양한 합체 장면이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의 세계관은 가상의 뉴 요코하마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도시는 번영과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악당들의 범죄와 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센토지 마이토라는 젊은 억만장자가 로봇 군단을 이끌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을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결말은 꽤 충격적인 반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밝혀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과 세계가 실제 현실이 아닌 게임 속 가상 세계였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이죠. 주인공 센토지 마이토와 로봇 군단의 활약이 펼쳐졌던 뉴 요코하마시는 실제 현실이 아닌 게임 속의 가상 세계로 드러납니다. 즉,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게임의 시뮬레이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결말에서는 게임을 진행하던 플레이어가 화면 밖에서 이야기를 지켜보는 장면도 나오는데 마치 메타픽션처럼 관객들에게 게임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갑작스러운 반전과 함께 스토리 전체를 새롭게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이트 가인의 결말은 전형적인 히어로물의 클리셰를 깨는 시도로 시청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야기를 단순한 영웅담 이상의 메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트 가인의 용자 시리즈가 전형적인 로봇물의 한계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 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결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반전은 마이트 가인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결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슈퍼미니 프라 마이트 건너에 대한 프라모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차 모드에서는 마이트 가인의 원작 디자인을 충실히 반영하여 각 기차의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차의 외형이나 도색, 몰드 디테일이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어 애니메이션의 기차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또한 기차 모드의 비율은 원작에서 보던 모습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기차 디자인과 용자 로봇 특유의 스타일이 잘 어우러집니다. 다만 기차 모드에서는 관절 가동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로봇 모드에서 보여주는 역동적인 포즈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차의 본래 목적에 맞는 디스플레이 상태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네요. 로봇 모드로 변형했을 때는 균형 잡힌 프로포션을 보여주는데요. 기차에서 로봇으로 변형할 때 필요한 일부 파츠 분리나 재조립이 단 하나뿐입니다. 변형 과정을 보시면 보기와는 다르게 직관적으로 변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주의를 요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새로 추가된 캐논 부분의 경통의 슬라이드 기믹과 기존의 변신 구조가 더해져 완벽에 가까운 애니메이션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로봇이 되었습니다. 마이트 건너의 디자인은 권총을 중심으로 한 기관차 형태에서 아주 깔끔하게 로봇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발 부분의 뒤꿈치 부분도 길어져서 바닥과의 접지력이 넓어져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도 있네요. 기관차 앞부분이면서 캐논이 발사되는 입구는 금맥기는 아니지만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슈미프의 특징인 일부 도색이 되어 있는 특징들 때문에 조립만 하더라도 만족감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마이트 건너의 가동률은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DX급과 비교하면 슈미프의 특징인 액션을 위한 관절의 가동이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동률이 너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요. 변형 기믹으로 인해서 연결 부위가 하얗게 뜨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작은 키트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요소를 압축해서 넣어놨기에 발생한 단점으로도 보이네요. 프로포션용 핸드는 생각보다 애니메이션의 작중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뭔가 손으로 표현하는 행동들이 마이트 건너의 성격을 알게 해주는 것도 같습니다. 으쌰 가자 하는 표현도 가능해서 뭔가 프라모델과 피규어의 경계에 있는 듯한 느낌도 받네요. 다음은 로봇 모드에서 기관차 형태로 재변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과 합체를 위한 편의성을 위해 진행하였네요. 다음은 합체를 위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을 데려왔습니다. 일부 프로포션 파츠만 사용하였는데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용 헤드, 중심 심벌 마크, 프로포션용 팔과 허리만 사용하였습니다. 뭔가 원작의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을 만들기 위해 카이저 2 3호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깝고, 프로포션용 연장 허벅지 부품을 사용하면 키가 커지고 비율적으로 멋질지는 모르나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고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시 당시에 일본 외부의 장르 조합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이트 건너를 직접 장착해 보겠습니다. 퍼펙트 모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기 기관차를 대형 캐논으로 들어서 발사하는 초전도포 형태도 만들어 보았네요. 마이트 윙 쪽의 카이저 드릴 부분, 어깨 관절의 연장으로 들어주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음은 퍼펙트 캐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트 건너 기차 형태를 절반으로 접어줍니다. 보시다시피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데요.
연결 부위의 고정력이 강해서 역시나 파손에 주의를 하면서 변형을 해줘야 합니다. 권총 형태로 만들어준 뒤에 어깨에 올려줘야 하는데, 실제로 방아쇠 부분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오른쪽 부스터 구멍에 꽂아야 하네요. 원작에서도 들고 쏘는 장면이 있지만 슈미프 키트에서도 양손으로 잡는 게 안정감이 있을 정도로 연결 부위의 고정력은 약합니다. 하지만 이만한 모습을 프라모델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전에 추억의 500원 시간으로 용자물을 알려준 카바야에게도 감사하고, 고가이지만 리뉴얼을 통해 여러 기믹을 넣어서 부활시켜준 반다이에게도 고맙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탄생을 하게 해준 썬라이즈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어깨에 올려놓지 않고 직접 한 손으로 드는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들면 훨씬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고 크게 무게중심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대망의 마지막이네요. 카이저 캐리어와 카이저 드렐의 드리프트급과 로코모라이저, 마이트 건너 세대를 합체해 보았습니다. 정말 또 다른 형태의 알록달록하고 견고한 합체 결과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습 때문에서라도 카이저 캐리어가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슈미프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 편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신박한 프라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